마이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이스톤 H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다른 영상은 이분입니다. 스웨그가 쩌는 짜르형 블라드미르 푸틴입니다. 짜르가 러시아어로 황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크라이나 때문에 형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던데 이분이 요즘 왜 이러시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려하시고 황제라는 칭에 맞게 대통령직을 하셨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경력을 좀 보니까 화려합니다. 96년, 97년에 이미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을 했고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한 건 9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3대, 4대, 6대, 7대, 4번, 5대째는 대통령을 하지 못했지만 러시아 총리까지 하면서 총 4번의 대통령을 한 굉장히 장기간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독재에 가깝죠. 그래서 본인의 힘을 황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짜르 형님의 속마음을 조금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나는 좀 더 오래 해먹을 거다. 지금 벌써 4번이나 해드셨는데 좀 더 해드시고 싶고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짜증낼 거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력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돈이 먼저 필요하니까 돈 때문이라도 가스를 팔아먹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야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상당량의 가스들이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엄청난 꼬장을 좀 부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푸틴, 짜르 형님의 도대체 어떻게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니들 말이야. 니들 동네로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개기면 맴매한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러시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가장 가깝게 가는 곳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소련 연방이었는데 소련 연방에서 우크라이나랑 소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쪽과 친러시아 쪽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것도 역시도 크림반도 내에 있는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국민투표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크림반도가 강제 병합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크라이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러시아를 어떻게 공략할지 혹은 서방을 어떻게 공략할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관을 만들었고 그게 유럽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세력들이 이용하려고 하겠죠. 러시아는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고 푸틴 형님은 이거 갖고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맴매하겠다. 날 안 도와주면. 그리고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에 북쪽에 보면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가스관을 추가로 지금 건설을 했어요. 이거를 빨리 사용 허가를 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짜르 형님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돈뿐만 아니라 나토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경제안보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 기구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만약에 가입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미사일 기지를 건다든지 나토 군사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턱 밑까지 바로 서방 세력들이 압박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짜르 형님한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크림반도를 이렇게 병합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짜르 형님 눈에 나면은 여기 전체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련이었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핵을 비확산시켜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공 약속합니다. 여기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엔 안전은 러시아로부터의 안전이고요. 경제 지원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핵탄두나 ICBM을 포기하면 무역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예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크림반도를 뺏길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푸틴 형님 입장에서 보면 크림반도도 한번 해먹었는데 다시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해서 나토나 미국이 도와줄 것 같냐? 이 말인 거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푸틴 형님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전면전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적당한 뻥. 내가 원하는 가스관 허락도 받아야 되겠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개기면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단 으름장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크림반도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만약에 친서방 세력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에 병합까지 할 수 있다면, 나토 승인이 안 되거든요. 나토 가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현재 푸틴 형님께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빅피처를 그리고 한번 들이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타입이니까요. 돈도 벌 수 있고 병합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나토도 안 온다면 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짜르 형님께서는 이런 빅피처를 보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현재 정세가 이렇게 조금 짜르 형님이 들이대도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G1이, 미국이 G2랑 현재 싸움 붙고 있죠. 싸우고 붙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만이 지금 끼어서 있는 거고, 일본은 눈치 보면서 미국 편에 붙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것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동맹과 경제 입장에서 중립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둘 다 삐진 상태예요. 처음에 사드 때문에 중국이 삐졌죠. 그리고 현재는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 좀 제재하자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건 좀 힘들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동맹관계도 좀 어지럽히고 있고, 어찌 보면 한국은 되게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현재 짜르 형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파공각인데 저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재밌게 보고 계신 거죠. 서로 좀 힘 좀 쓰라고 하고 계신 거고,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서로 간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손을 안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들 서로가 서로 힘을 겨루고 있으니 여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똑똑한 짜르 형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랑 어떻게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경제다. 제가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거나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그 관점이나 내용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만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충분한 이해관계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기자들의 혹은 그 언론사의 주관적인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말 어떤 이권, 정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이권이 있는지를 꼭 한 번씩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